반갑습니다. 동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린 범날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제4회 2020년 동탄 이신도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탄대장님 블로그에도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작년 초에 동탄 이신도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쓰신 것도 되게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19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막 돈청 태양에서도 퍼가고 부동산 스터디, 청운 선생님 블로그, 카페, 그다음에 전국 뭐 유명한 카페에서 다 퍼간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조회수가 엄청났죠. 얼마나 나오셨어요, 그때 조회수? 하루에 뭐 5,000명씩 들어오고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때 그 글 때문에 좀 동탄 부동산에서 유명세를 탔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 보고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전화도 오는 거 보면 진짜 좀 사람들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좀 18년 9.13 대책 이후에 조용했었죠. 조용했고 동탄은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뭐 공급 폭탄이다. 거래도 되지 않았고 시기에 저는 이제 오른다라고 적었었죠. 그쵸. 그때 막 거래 절벽이다. 이제 이러다 부동산, 동탄 부동산 이제 다 금액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조목조목 이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래도 오를 거라고 전망하셨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좀 맞아서 다행이네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동탄 이신도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총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전국 부동산 시장 상승입니다. 동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구를 봐야 되니까요. 작년 26 이후에 9억 이하 아파트는 갭 매우기가 발생되고 더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이번 그러니까 12월 달에 최근에 나온 대책 이후로 동탄은 정말 수혜 지역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 괜찮은 입지, 괜찮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계속 올렸죠. 19년도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역대 최저입니다. 12, 16 부동산 규제도 또 짓지 마라, 팔지 마라 정책입니다. 공급을 계속 막으니까 매물이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진이라는 빅데이터, 부동산 빅데이터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공급 물량,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수요입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공급 많죠. 근데 내년부터 없습니다. 2023년까지 공급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거는 상승장이 아니라 폭등장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유동성이 많죠. 올해 사상 최대 토지 보상금 45조가 풀립니다. 45조는 가늠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 갑니까? 요즘 증권 잘 하지 않습니다.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계속 올 겁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에 전국 부동산 시장은 대세 상승장이고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 동탄 이신도시 매물 부족 현상입니다. 사실 거래가 될 만큼 많이 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파시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네, 우프함 포함해서 시범단지의 매물이 부족합니다. 좋은 매물, 싼 매물, 급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갈아타기 위한 용도로 파시는 거지, 이거 그냥 한번 많이 올랐으니까 팔까? 이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요. 집 보여달라고 하면 금액 올리고, 이제 계약하니까 가계약금 보낼 거니까 계좌번호 달라 라고 하면 또 올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좌번호 나오면 다행이에요. 네, 이사비 깎으면 2, 300만 원 깎으면 조정하면 정말 잘하는 조정입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깎고 계약시킨 적 많습니다. 요즘은 그 금액 그대로 계약하는 게 잘 사신 겁니다. 계약금을 넣고 나면 매수인분들이 많이 나중에 고마워하시죠, 저희한테. 네, 매도인들은 조금 그렇죠.
그런데 또 좋은 걸 사서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배액배상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도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베드타운이 되는 건데, 동탄은 잘 아시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동탄은 위에 동탄 1의 화성사업장, 그리고 영통에 기흥사업장이 있습니다. 몇만 명씩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오산 평택에는 LG전자, LG화학, LG노텍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동탄산업단지를 끼고 있고요. 서남쪽에는 화성에 현대기아차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삥 둘러싸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신도시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동탄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요. 그렇죠. 지금 북동탄에 테크노밸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만 명 예상되고요. 언제 완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죠. 수요가 있으면 집값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제2외곽 순환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러면 2천까지 30분이죠. 2천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SK 하이닉스가 있죠. 네. 그리고 30분입니다. 그리고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도 7, 8년 뒤면 완공이 되고 길도 뚫릴 예정입니다. 30분 예상되고요. 그리고 용인 기흥구 플랫폼시티 20조 넘게 개발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동탄 2와 15분 거리입니다. 용인에만 호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신도시랑 용인이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네. 그리고 GTX가 25년에 개통되면 삼성역과 19분 거리입니다. 삼성역에는 현대차 사옥이 짓고 있죠. GBC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4만 명 일자리고요. 그 밑에 영동대로 지하는 10,000명이 들어옵니다. 삼성역이 강남역만큼 커지죠. 그 사람들 19분에 걸리고 있는 신도시, 동탄 이 신도시, 일자리가 계속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되고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동탄에서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탄역에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가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단지들도 계속 이제 키 맞추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대장 아파트가 오르면 리딩 하나 아파트가 오르면 따라 오르고 개미호기 하고 따라 오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9년 12, 16 부동산 규제 정책의 수혜지입니다. 동탄 이 신도시는 12, 16이 발표되고 나서 시범단지는 7억이 넘었으니까 일주일 정도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끝이었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대책이 나오고 가장 빠르게 금액이 오른 대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탄에 해당되는 사항은 거의 없고 규제가 많아지는 9억까지는 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액에 대한 규제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액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효과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9억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좀 7, 8억대 아파트들은 9억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젊어지고 똑똑하고 과감해졌습니다. 30대가 큰 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보면 30, 40대가 가장 많은 매수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분들 많은 계약을 했습니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청약을 기다리는 30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젊은 분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청약을 기다리는 건 이제 완전 희망 고문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탄이는 대기업 분들이 많죠. 삼성, LG, 현대가 많습니다. 대출 잘 나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이라 60%까지 대출 나옵니다. 단위 농협은 70%까지도 나옵니다. 전셋집이나 24평 저렴한 곳에서 대출받고 더 비싼 집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똑똑합니다. 블로그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동천 태양에서 싸우고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임장을 가고 경험 많은 어르신들보다 더 과감하고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정보력이 이제 많으니까 네.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도 많고 사야 된다는 걸 충분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똑똑하고 과감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젊은 30대 분.
큰 손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동탄 이 신도시 입주 물량 없습니다. 우리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영이 이제 대단지가 대거 입주하면서 전세가 특히 이제 매매가도 금액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물량 많을 때 18년, 19년 13,000, 14,000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때 남동탄 전세, 월세 정말 저렴했죠. 물량에 장사 없다고 그때 뭐 대비 지금 1억 이상 거의 2배 정도 오른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24평이 뭐 1000에 50 입주 초기,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뭐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4분이 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동원 3차, 그다음에 자이언트 프루지오 A86, 그리고 그 옆에 A84 세 단지밖에 없습니다. 총 합치면 2000세대입니다. 입주 물량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동탄에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수도권에 다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네, 수요는 있고 호재는 있고, 그런데 물량이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호재들입니다. 호재들은 다 잘 알고 계시고 다른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GTX입니다. 강남까지 걸리는 게 집값입니다. 19분 2025년 5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들이 이미 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근데 하잖아요, 손님들이. 네. 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인근 신도시를 보면 광교랑 비교를 하죠. 광교는 지금 힐스는 33평 기준으로 12억 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교 중흥 S클래스는 매물이 없어요. 매물 하나 있는 거 18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신불당동 이 33평이 8, 9억 합니다. 지금 동탄의 대장 포스코, 시범 포스코가 15억 5천 거래됐습니다. 너무 저평가 지역 아닌가요? GTX가 개통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개통 이후에는 이 금액은 절대 없죠. 삼성역까지 19분입니다. 새 아파트가. 그 이후에 제2외곽 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연장, 트램, 그리고 많은 상업 시설들, 동탄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보시죠. 결론. 동탄에 앞으로 몇 5년 정도는 그래도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절대 전세 살지 말라고 좀 말씀드려요. 네, 전세 살지 마세요. 집을 사세요. 주인들 집 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재계약을 못해서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재계약을 못해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세 사는 거는 이런 상승장이 뻔한데, 전세를 살고 있는 거는 이 자본주의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분양가에 목숨 걸지 마라. 과거 얼마 올랐다, 얼마에 부장했는데 지금 얼마다, 4억에 부장했는데 8억이 되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못 사겠다 보다는 8억짜리가 10억 간다, 11억 간다, 미래를 보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동탄이 신도시 처음에 계약할 때는, 분양할 때는 그때는 집 사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얘 봐라, 이 집 산다고 친구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집 산 친구들은 다들 좀 안정화돼 있거든요. 네, 그 자산 증식이 많이 됐고 뭐 두 채, 세 채 들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지만 그때 사지 않으시고 계속 또 사지 않으셨던 분들, 청약 기다리셨던 분들. 네, 지금도 전세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작은 아파트, 싼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죠. 월급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신 분들은 몇 억 더 벌었죠. 지금 요즘은 대출이 나오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 돈에 맞는, 너무 무리하진 않더라도 내 돈에 맞는 집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가을의 봄날이었습니다.